오늘부터는 영어를 한동안 완전히 잊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영어를 시작해보고 외국인과도 자기의 의견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학술적으로가 아니라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적어도 6년에서 10년 많게는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고도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대화 나누듯이 왜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를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태껏 영어를 많은 시간 동안 배웠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다시 지금에 와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려니까 뭐 전혀 어찌 보면 전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영어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어찌 보면 영어 단어를 그냥 무작정 외워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드는 그런 우리 어떤 한국어하고는 다르게 지금 만약에 우리 한국말 하듯이 영어를 그런 식으로 그런 어순에 의해서 영어를 배운다면 얼마나 영어가 좀 더 쉬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영어를 한동안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쉽게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말과 영어는 쓰는 문자도 다르고 단어도 당연히 다르고 그 어족도 당연히 다르다 보니까 단어를 조합하는 어순도 우리말하고 영어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말은 소위 말해서 서술하는 말, 문법적으로는 뭐 동사라고 하지만 이 말은 맨 끝에 문장 맨 끝에 오는데 영어는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온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말 문장을 놓고 단어만 영어로 바꾼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 순서를 또 영어에 맞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영어도 좀 엉터리 영어가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앞으로의 영어 공부에 대한 방향이랄까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다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까지 방식대로 영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면 우리말하고 전혀 어순도 다르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맞춰보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보다.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우리말의 어순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 녹음을 하게 된 거는 영어를 우리말 순으로 한번 말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를 1년 정도만 꾸준히 듣다 보면 웬만큼 영어로 이야기를 외국 사람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어요.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방송이나 책자나 이런 등등을 보면 영어를 잘하려면 아무튼 영어식으로 사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영영사전을 공부하는 게 좋다는 등, 또 영어권 국가의 문화 같은 거를 이해하라는 등, 아니면 미국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영어식 사고하고 영미 문화를 좀 배워보라는 등, 아무튼 이러한 식의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이 아니라 그 걸린 시간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영어 공부의 목표는 평소에 내가 우리말로 하는 생각과 행동을 올바른 영어로 우리말 순서에 맞게 바꾸는 능력, 이렇게 갖추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발음을 화려하게 영화 대사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아주 화려하게, 예를 들어서 프렌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챈들러인데 챈들러처럼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내 삶에 맞는 영어 표현을 한번 익혀보고 그 영어 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그게 일반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이제 차근차근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우리말로도 하지 않는 말을 영어로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토익이라는 시험을 보죠. 근데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와 표현 이런 걸 외우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단어와 표현, 이런 것들은 실제 따져보면 내가 이 단어를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말할까 할 정도로 평생 말할 필요도 없는 단어와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우리말로도 하지 않는 말을 영어로 꼭 하는 법을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이 음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할지도 몰라요. 당연히 우리말로도 하지 않는 말을 영어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우리말로도 하지 않는 말을 영어로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 회화, 즉 영어로 말하는 거를 공부할 때 우리말로 말하지 않는 영어 표현을 구태여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그걸 익히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할 거는 우리말로 자주 쓰이는, 내가 대화에서 우리말로 자주 하는 영어 표현들, 이런 거를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야 더 적은 노력을 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도 별로 쓰지 않는 영어 단어와 표현들은 외워봤자 그걸 써먹을 기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비근한 예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요즘이라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골프는 대중 스포츠는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골프를 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골프 용어가 어떻지 어떻고 저떻고 알아봤자 물론 상식적으로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오히려 뭐 이거 엑셀을 어떻게 뭐 컴퓨터 작업을 어떻게 PDF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목회자라면 어떻게 성도들을 좀 더 감흥을 시켜서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까? 성서를 잘 이해하는 방법, 쉽고 감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고, 저는 취미로 탁구를 좋아하지만 그러면 탁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동영상 아니면 또는 그 탁구의 고수들한테 뭘 좀 배운다든가 뭐 이런 게 더 훨씬 낫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바둑 레슨을 하는데, 그러면 또 차라리 그 시간에 바둑 기보를 하나 더 최신 바둑 기보를 하나 더 한번 살펴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을 가리키니까 학생들한테 뭔가 더 편안하고 쉽게 유익한 게 없을까, 이런 걸 더 연구하는 게 더 낫겠죠.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내가 우리말로 자주 쓰는 말에 대해서 영어 단어나 표현을 먼저 외워야 하고, 또 우리말로도 잘 쓰지 않는 말에 대한 영어 표현은 그건 나중에 익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동안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건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한국인인 제 생활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웁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물론 저는 대우에서 예전에 일했습니다만, 그때 외국인들과 하는 대화나 또 제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나 별반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익혀야 할 영어 표현 이런 거를 최대한의 축소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그 방법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영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나름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우선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행동, 또 내가 느끼는 상태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평소에 우리말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쓰는 말에 대한 영어 표현을 그 다음으로 공부하고, 또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뭐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뭐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대화의 주제로 될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말로 자주 하는 말이 뭔지 먼저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말을 자주 하고 또 어떤 행동을 자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한 예시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그 자신의 하루하루를 차근차근 더듬어서 글로 적다 보면 우리가 일상의 기분을 영어로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알아둬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내가 일상에 쓰는 말이, 오늘 하루 쓰는 말이 뭔가 이런 걸 한번 일단은 한글로 한번, 우리말로 한번 적어볼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상의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번 나열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직업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I'm happy because I have a job. 아침에 일어나서 I wake up in the morning. 샤워를 합니다. I take a shower. 우유 한 잔 마시고 아침을 때웁니다. I drink a cup of milk for breakfast. 그리고 나서 정장으로 갈아입습니다. And then I change a suit. 그런데 넥타이를 매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But it's a little bit uncomfortable to wear a tie. 나는 일하러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탑니다. I take the subway to work. 지하철은 언제나 10,000원입니다. The subway are always packed with people. 10,000원 지하철을 타는 건 짜증나는 일입니다. It's annoying to be in a crowded subway. 저는 서울역에서 내립니다. I get up at 서울 subway station. 사무실까지 걸어가는데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walk to my office.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I say hello to my coworkers. 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I begin my work. 저는 6시에 퇴근합니다. I leave for the day at 6 p.m. 퇴근할 때 저는 피곤해요. I'm tired when I leave the office for the day. 집에 돌아와서 I come back home. 저녁 먹고 I eat dinner. TV를 1시간 정도 보다가 I watch TV for about an hour. 방으로 와서 영어 공부합니다. I stay in my room and study English. 잠옷으로 갈아입고 I change into my pajamas. 불 끄고 turn up the light. 잠이 듭니다. I fall asleep.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상이 그렇게 어렵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동작들, 예를 들면 일어나서 wake up, 샤워하고 take a shower, 커피 한 잔이나 우유 한 잔 마시고 drink a cup of milk or coffee, 그리고 또 이런 상태들, 행복하다 be happy, 불편하다 be uncomfortable, 또는 좀 성가시럽다 be annoying, 이런 말 등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렇게 어려운 영어 단어, 철학적인 말들, 고상한 이야기 이런 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자신이 평소 하는 말들을 어떤 식으로 노트를 정리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